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나무님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이 회복 탄력성 수업이거든요. 원 제목을 보니까 Everyday Resilience라고 되어 있어서 단어를 찾아봤어요. Resilience가 충격이나 부상 등으로부터의 회복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우울하거나 상처받았거나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은이 게일 가젤 박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번아웃에 빠져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이 책에 나온 회복 탄력성 원리를 적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거뒀다고 해요. 지금까지 약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의사들의 의사라고 불리기도 한다는군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야 뭐 셀 수가 있나요? 별것도 아닌 척 또는 이 정도면 극복한 척 하면서 사는 거죠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처가 난 곳을 어떻게든 치료하면서 넘어가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조건, 예를 들자면 상사도 그대로고 말썽 피우는 자식들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쿵쾅거리면서 터지는 사고는 그대로인데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긴 있다는 거죠. 바로 내적인 힘을 갖추는 것. 그래서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빨딱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가짜도 아니고 그리 멀리 있지도 않다는 것을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누어져 있는데 굵직하게 제가 먼저 요약해서 3개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역시 마음 챙김이로군요. 이게 뭐가 있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책 속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길래 그럴까? 정말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그런단 말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절대 빼놓지 않는 일상의 루틴 가운데 하나이기는 합니다. 하루에 딱 10분. 자,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의 요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현실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일이거나 강점에 주목하자고 해요. 내가 잘하는 일. 예전에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들에게는 약점과 강점이 있어요. 좀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못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서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자는 잘하는 일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일에 주목해서 더 잘하게 만들면 어떤 시련이 와도 금방 회복해내는 힘을 갖기에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는 선택의 지점이 많다라는 것을 명심하자는 겁니다. 역경과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대부분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면 그거는 역경이 아니죠. 자,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시련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인내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생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서 그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 근육을 키워놓으면 그 마음 근육이라는 그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대인관계, 유연성, 끈기, 자기 조절, 긍정성, 자기 돌봄 등등의 챕터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머릿말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문장을 저는 가장 좋아했는데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것은 능력인데 이것은 능력인 동시에 하늘이 내린 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자연의 근본 원리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매 순간 경험한다. 날씨든 몸이든 생각이든 모든 것은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 대부분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고정된 불변의 계획을 가지고 현실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마다 낙담한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말은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휘어지고 적응할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피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화는 여러모로 변화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부추긴다. 어떻게든 질병을 피하고 뷰티 제품으로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변화 앞에서 무력하다. 이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진실이다. 변화 앞에서 회복 탄력성을 찾기 위해 다른 관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교는 회복 탄력성 개발에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불교에서는 존재의 세 가지 징표, 즉 삶의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는 세 가지 징표가 있다고 설명한다. 존재의 첫 번째 징표는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구도 역경을 겪지 않고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사람마다 역경과 불운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아무도 이 첫 번째 징표를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은 일이 틀어지면 용납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가? 첫 번째 징표를 인정하면 괜한 고통에서 벗어나 오히려 모든 공격과 동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다. 존재의 두 번째 징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 몸, 인간관계, 환경 모두 변한다. 생각과 감정도 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들갑 붙어 떤다. 마음에 드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가능한 빨리 바뀌길 바란다. 하지만 덧없이 좋은 일에 매달리는 것, 나쁜 일에 쓸데없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괜한 헛고생이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존재의 세 번째 징표는 자아가 없다는 것, 즉 무아이다. 이 말의 심오한 뜻을 더 알고 싶다면 불교의 가르침을 탐구해 보길 바란다. 지금은 단순하게 세 번째 징표는 지나치게 커진 에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겠다. 쉽게 말해, 우리의 정신은 자기중심적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자신과 연관시킨다. 세 번째 징표의 핵심은 우리가 진짜 주인공인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힘든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자. 고통은 삶의 일부분일 뿐 계획이 어긋난 게 아님을 명심하자. 두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 내가 지금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상황이 늘 똑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세 번째,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10대 자녀가 최신 컴퓨터 게임을 사주지 않는다고 지상 최악의 부모라고 말할 때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10대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할 때가 가끔씩 있다. 이 책에서는 그 회복 탄력성을 위한 훈련법이 이제 부분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미래의 자아 만나기라고 하는 이 훈련법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실제로 제가 눈을 감고 적용을 해보기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훈련법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볼까요? 회복 탄력성 훈련, 미래의 자아 만나기. 내면 깊숙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꺼내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내면의 지혜는 삶의 분주함과 사회의 기대치와 자기 비판에 가려져 시야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그 지혜와 연결되는 방법은 미래의 자신, 즉 언젠가 되고픈 최고의 이상적 자아상에 접근하는 것이다. 당신의 동기가 위축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끈기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이 훈련을 시도해보자. 첫 번째,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 앉는다. 훈련 막바지에 사용할 노트를 꺼내둔다. 눈을 감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바깥을 산책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자. 편안한 마음으로 오솔길을 거닐고 있다. 두 번째, 오솔길을 계속 따라가면 미래의 자아를 만나게 된다. 저 멀리서 당신과 만날 생각이 들떠서 환한 얼굴로 다가오는 미래의 자신을 바라보자. 세 번째, 미래의 자아가 보이는 표정과 몸짓에 주목한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느낌이 어떤가? 미래의 자아를 지그시 들여다보고 눈에 띄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 네 번째, 오솔길에서 벗어나 편안한 곳에 앉아 미래의 자아에게 아래의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온전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내가 맞닥뜨린 역경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이제 미래의 자아가 선물을 준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 선물을 받고 돌아와 만남의 추억을 되새기며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그 선물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물어보자. 여섯 번째, 미래의 자아에게 지혜를 나눠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한다. 오솔길을 따라 현재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자. 준비가 되면 살며시 눈을 뜬다. 일곱 번째, 아직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방금 만난 존재에 관해 최대한 기록을 남긴다. 당신의 질문에 그는 어떤 대답을 했는가? 당신에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 선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성장과 위로에 도움이 되는 깊은 지혜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이 지혜는 인생 가운데 닥친 도전을 극복하는 데에 매우 유익하다. 지속적으로 지혜를 얻으려면 미래의 자아와 자주 만나야 한다. 아침 출근길이나 티타임에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어떤 이슈든 상의하자. 주기적으로 미래의 자아와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동지와 관계를 쌓자. 이 만남에서 공유한 지혜와 경험을 흡수하고 그를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보자. 자, 어떠셨습니까? 자, 저 앞에 예쁜 벤치에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지금의 저보다 조금 더 늙어있는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더니 아주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그에게 가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뭔가를 내가 물어보기 전에 미래의 나는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이니까. 그래, 알아.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알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잘 알지. 그게 난데. 그런데 그거 정말 별거 아니었어. 그거 조금만 버텨봐. 정말 나중에 깔깔깔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 할 수 있어. 또는 그래, 그건 좀 심각했다. 그때 말이다. 아, 좀 힘들었었지. 그래, 지금 생각해도 까마득하고 아득한데 어떻게든 그 순간들이 또 넘어가시더라고.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저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제가 그 오솔길에 예쁜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20-30년 전에 내가 아주 얼굴을 죽상을 하고 저를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네요.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되돌아보면 알죠. 과거의 자작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무엇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치기 어리고 멋모르고 철도 덜 든 나에게, 뭔가 엄청 답답해하고 있는 나에게 분명히 나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래서 저자의 말처럼 지속적으로 나는 미래의 나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는 나에게 지금의 현실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디어를 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의 나에게 그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변화구가 날아 들어온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사건들이 들이닥치기도 한다. 갑자기 연로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직장에서 동료가 그만두는 바람에 결혼이 발생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때문에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끈기를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을까? 끈기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려면 먼저 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나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할 때가 있고 인생은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위로가 된다. 앞서 살펴본 존재의 첫 번째 징표를 기억하는가?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할 적기라고 판단했을지라도 인생은 당신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단선적인 여정은 아니었다.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향해 등정하다가 정상과 나를 갈라놓는 험지를 만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험지가 계획에는 없었더라도, 아무도 험지가 있다고 귀뜸해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험지를 통과해야 목표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생산적인 한 걸음이 된다. 우리는 어떤 것에 저항하거나 격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것이 성격이나 감정 같은 내적인 것이든 육체적 고통이나 엇나간 타이밍이나 힘겨운 상황 같은 외적인 요인이든 말이다. 머릿속에서 무수한 대화를 나누며 상황에 매몰되고 상심한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쳇바퀴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 이 원리는 수용 전념 치료에서 강조하는 바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어떤 상황이든 대처하려는 자세가 활력 넘치는 삶의 비결이다. 수용한다는 것은 인생이 숱한 선택으로 가득하다는 깨달음이다. 끈기는 문제를 직면하고 최고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에 전념하게 만들어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인다.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 제시카는 교통사고로 만성 다리 통증을 얻는 바람에 일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한동안 괜찮다가도 갑자기 주리를 틀 듯 다리가 아팠다. 언제 고통이 올지 몰라 두려워하며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걱정에 빠졌다. 통증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비관했다. 하지만 제시카는 심리치료사의 수용 전념 치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많은 생각이 고통을 증폭시켰고 자신이 지나치게 통증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통증은 고단한 짐이지만 그 짐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커리어에 전념할 자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수용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커리어를 위한 취사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이제 통증이 아름다운 산봉우리로 가는 여정 중 만나는 험지와도 같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한 일은 육체적 고통을 수용하며 일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 이상이었다. 자신의 인생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현실의 실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론 통증이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내려놓은 것 아니다. 자신의 불행에 격분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인내하며 통증을 관리하는 동시에 인생의 목표도 쫓을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가능한 일에 희망을 두었고 덕분에 시련을 견딜 수 있었다. 목표를 가로막는 현실에 저항한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다. 나도 과거에 저항하며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어린 시절에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되뇌며 허송세월했다. 과거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었다. 회복 탄력성 훈련, 레인 기법.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우리는 그저 감정을 밀어내기 일수다. 그럴수록 감정은 더 끈질기게 버틴다. 레인 기법을 훈련해 편안하게 감정을 대하는 법을 배우자.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아래에 제시한 단계를 따라가 보자. 가능하면 조용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여기에서의 레인 기법은 이제 R, recognize, A, allow, I, investigate, N, nurture 이렇게 네 가지의 앞자를 따와서 레인 기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 볼게요. R, recognize,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인정한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떠올려 보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가?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다른 어떤 감정을 느끼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A. Allow. 경험을 허락한다. 그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락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지켜보자.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감정에 압도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당장 판단하고 뜯어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지금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나는 안전하고 무슨 일이든 대처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어라.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I. Investigate.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본다. 이제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본다. 호기심을 가지고 최대한 따뜻하고 부드럽게 자신을 점검하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천천히 훑어보며 경직되고 긴장한 곳이 있는지, 온기가 감돌고 편안한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자. 무엇이든 긍휼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자. N. Nurture.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자. 사랑이 넘치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건넨다.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말하는 이는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 존재일 수도 있다. 자연 풍광이거나 단순히 빛나고 편안한 느낌일 수도 있다.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이 편안함과 돌봄의 느낌을 흡수하자. 이 훈련이 끝난 다음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더 차분해진 느낌이 드는가?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지 말고 1, 2분 정도 가만히 앉아 쉬면서 이 상태를 온몸으로 흡수하자. 보슬비에 몸이 깨끗이 씻기는 느낌이 들 것이다. 긍정성을 키우려면 지난 10수년 동안 심리학계는 인간 본성에 접근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1990년대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기존 심리학 이론의 결함을 재조명하며 인간 행동 연구에 새롭게 접근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만 집중하고 잘하는 부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부족함에 집중해야 비로소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는 신념을 조장했다. 사실은 정반대다. 셀리그먼의 기치에 따라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떠올랐다. 여러 연구를 통해 최적의 인간 기능을 이해하려면 강점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일상에서도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야 개선을 위한 동기가 유발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 당신이 해야 할 일 중 부담스러운 일 하나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다음과 같이 언어로 표현해본다. 나는 이 일을 잘 못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이 일을 훨씬 잘할 거야. 나는 결코 이 일을 끝마치지 못할 거야. 이제 이 일을 완수하고 싶다는 동기의 수준을 0, 동기가 전혀 없음에서 10, 동기가 매우 높음까지 점수를 매겨보자. 이번에는 왜 당신이 이 일의 적임자인지 근거를 들면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들려준다. 나는 이런 일을 아주 잘해. 나는 일을 조금 미루기는 해도 항상 끝까지 마치지.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강점을 가지고 있어. 동기의 수준을 다시 평가하고 점수가 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접근 방식에서 일할 동기가 더 생긴다. 자신의 강점과 재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식이다.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잘하는 부분에 집중할수록 자신감과 힘을 얻는다. 지금까지 긍정성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내놓은 출간물은 500여 건에 달한다. 긍정성은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긍정적 감정은 신체 건강 면에서 면역 기능 증진,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스트레스성 염증 반응 감소,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건강 면에서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성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목표를 향해 정진하게 만든다. 긍정성은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 단순히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골치 아픈 감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된 긍정성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감정 기복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예쁜 가을 날씨입니다. 비록 비는 좀 자주 왔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요. 지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 없지요. 부디 이 예쁜 가을 날씨 많이 즐기기 바랍니다.